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입과 혀라는 것은 허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필요한 때에 말을 하느냐, 말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말을 삼가느냐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말은 마치 검이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다. 3, 4일은 3번 생각한 연후에 말하라. 누구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모두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말은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말로 인해 인간은 망가질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듣기 전에 이해하라.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명예와 존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말은 새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단어 한마디로도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은 인간의 무기가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이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이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편안히 간 곳마다 튼튼하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입에 잿가를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신이 인간에게 1개의 혀와 2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 있는 말로도 설득하지 못한다. 말이 남에게 거슬리게 나가면 역시 거슬린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그 말이 가벼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장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죽음이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를 가리켜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150여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갇혀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번 영상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쾌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의 편지, 일기 등을 토대로 엮은 내용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누구라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한다. 모두 거짓말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이 꽂혀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나보다 비참한 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불행과 고뇌와 절망에서 가장 빨리 위로받는 방법은 나보다 더 비참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당신의 오늘이 행복했다면 내일은 오늘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행복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재앙으로 당신의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타인의 불행으로 인해 당신의 오늘은 내일의 행복의 필수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행복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고립되고 덧없는 인생이 쳇바퀴같이 돌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과거의 자신보다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산 너머 반대편 기슭에 있는 죽음은 산을 오를 때는 모이지 않는다. 청년기에 명랑하고 삶의 의욕에 차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산의 정상을 넘어서면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죽음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활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욕도 감퇴해 젊은 날에 오만함이 물러가고 우울한 근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교수대로 한 발짝씩 끌려가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다.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과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는 것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의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꾸준한 우정에서 나온다. 가혹한 운명과 매정한 대중도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 아니라 불행과 절망도 함께 나눴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두 팔로 받들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한다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 눈금이 달라질지 모르는 저울이며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감이다. 자신의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이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이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에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다. 교양과 계급,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일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낙엽처럼 저물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글 중에서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훌륭한 말과 조언을 해준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본인이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하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 명언들에서만 답을 찾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사색하며 나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